네, 요즘 SNS 난리죠. 재밌다고 하면 알바, 재미없다고 하면 영화 못, 영화 호프에 관해서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간단한 스토리 영화 어떻게 봤냐? 사실 꽤 좋게 봤습니다. 꽤 좋게 봤어요. 하면 때깔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탄하면서 봤고요. 범석을 시점으로 이제 불가사의한 사건을 같이 따라가는 과정이 너무 궁금했고 동시에 쫄깃했어요. 물론 CG 때문에 살짝 거슬리긴 했지만 촬영 연출이나 긴박한 액션 호흡 이런 거 덕분에 몰입하면서 볼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사람들이 불만 가지는 부분들이 많죠. 정우현 연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저 많은 총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거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게 좀 많은데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저는 나홍진 감독님이 최근에 애니메이션을 좀 재밌게 봤나 싶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약간 영화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도 꽤 좋아하거든요. 막 물론 진짜 딥하게 파는 막 시네필 이런 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많이 봤어요, 진짜. 양쪽 다. 보통 영화에서는 등장인물 막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소개시킬 때 서사나 개연성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상황에 필요한 말들을 내뱉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인물 A가 된단 말이야. 반대로 애니메이션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캐릭터의 외견, 그러니까는 뭘 입었는지, 눈 색깔은 뭔지 이런 걸로 팍 임팩트 주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투나 이제 행동들로 자연스럽게 이제 각인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뜬금없더라도 그냥 끼워 넣는 거예요. 그 분위기 자체로. 뭐 그냥 진짜 개 뜬금없이 막 뭘 먹으면서 등장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영화에서 그러면은 뭔데 갑자기 저걸 먹으면서 등장해 이러지만 애니어스는 그냥 저런 캐릭터구나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우현 씨 성애가 등장했을 때 딱 간지나게 그 총으로 외계인들 쏴대죠. 저는 근데 이 시점에서도 단순히 약간 멋있다기보다는 이거 뭔가 좀 오묘하게 영화스럽지가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아니, 딱 봐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여자가 유탄 발사기 달린 M16으로 슬로우 모션이랑 같이 등장해서 누가 봐도 멋있는 장면으로 총을 쏴댄다? 뭔가 애니 같았어. 사실 저기다가 딱 담배 물려주고 딱 넣어주면 딱 애니거든요. 간지나는 딱 여전사 등장한 느낌? 근데 또 말투는 또 어색한 그런 캐릭터가 반드시 한 명씩 있거든 애니에. 나중에 범석이랑 합류를 하잖아 차에 타가지고. 근데 거기서 말하는 대사도 과거 아니야. 막 너는 선을 넘었어. 어? 아무리 괴물이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서 참 이거 감독님 감당할 수 있으실려나? 이거 욕 많이 먹겠는데? 싶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좀 웃기긴 했는데 다시 집중해서 보니까 이것도 애니스러웠어. 이 말투도. 예를 들면 뭐 진격의 거인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사샤라고 등장하거든요. 걔가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이제 조사병단 그 어떻게 보면 병사들이죠. 아니, 병사들이 딱 줄을 지어가지고 약간 관리 감독 받는 장면이 있어. 되게 엄숙한 장면이죠. 근데 거기서 뜬금없이 감자를 먹고 있어 얘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캐릭터인 거지. 그냥 뜬금없는 먹는 거 좋아하는 캐릭터로 등장시킨 거지. 심지어 말투도 그 성애랑 되게 비슷합니다. 엄청 열혈, 근데 좀 바보, 근데 좀 정의로운. 말투도 비슷하고 캐릭터 설정도 좀 비슷하다. 해가지고 저는 그 성애 보면서 그 사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연기력이라는 게 거슬리지 않았어. 차라리 뭐 대사나 캐릭터 설정이 거슬린다면 거슬리지. 그냥 연기력은 흠잡을 이유가 없다. 그냥 저렇게 설정된 캐릭터다 싶었습니다. 물론 그게 거슬리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당연히 이해되고 그것도. 근데 이제 무엇보다 제일 애니스러웠던 거는 영화적 설정입니다. 보통 이제 영화에서 뭐 매드맥스 마냥 막 배경이 황무지야. 이러면은 저희가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하지 않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 주인공이 사용하는 언어를 토대로 이제 뭐 시대와 나라 이런 걸 분석을 한단 말이야. 무의식적으로 관객들은. 그래서 이번 영화도 그냥 뭐 옷 입은 거 보니까 뭐 80년대겠구나. 말투 보니까 뭐 전쟁 직후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추론을 한단 말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애니는 그런 거 없습니다. 보통 이제 애니라고 하면은 저희가 일본 애니들을 많이 보는데
뭐 저희가 진격거를 보든 뭐 에반게리온을 보든 뭐 일본어 나온다고 저희가 그거를 일본이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이라고 한다고 한들 현재 일본이랑은 다른 작가만의 일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잖아. 우리가 뭐 에반게리온 보면서 아니 무슨 저 시대에 도쿄에 지하 시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니 볼 때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이 영화가 해. 시작부터 합니다. 내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초반에 이제 황정민 씨가 조인성 그러니까 성기죠. 성기랑 등장해서 그 성기랑 이제 같은 크루가 있습니다. 그 전 성기랑 아이들이라 부를게요. 이제 같은 크루를 하는 사냥꾼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총을 맨 걸 보고 너 그 뭐야? 하면서 신고한 거냐? 하면서 신고하러 파출소 들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진짜 이상했어요. 아니 옛날 한국은 전쟁 직후라서 총 보유가 됐나? 내가 잘 모르는 건가? 성기도 총 메고 있는데 왜 쟤들한테만 뭐라 그러지? 뭐 파출소장으로서의 가오 뭐 이런 건가? 저기는 총 보유가 되는 한국인 건가? 아, 아니면 한국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애들 복장을 또 보니까 너무 입해. 조인성 룩 봐봐. 무슨 뭐 청자켓에다가 버건디 색깔 바지에 신발도 기깔난 거 신고 너무 입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는 거 아니다. 고증 이런 거 아니다. 그냥 새로운 세계로 보자. 이렇게 스탠스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니까 영화가 좀 애니스럽더라고요, 확실히. 그 활든 할아버지 같이 막 뜬금없이 막 등장인물 등장시키는 방식이라든지 고속도로 추격전에서 무슨 짱구 마냥 막 그 말이랑 차 사이에서 막 아둥바둥 막 이러면서 막 매달려가지고 우스꽝스럽게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하나는 애니가 됐어. 근데 저는 그 이 경험이 되게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좋았어요. 제가 막 실사화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막 데스노트, 원피스 이런 거. 근데 그런 걸 좀 봤는데 다 약간 애니랑 그 실사의 그 미묘한 간극을 채우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너무 애니스럽게 하려고 해서 이상하던가 너무 영화스럽게 하려고 해서 이상하던가. 근데 그 짱구 장면 보면서 느낀 거는 진짜 장면 유치하고 애니메이션 같은데 연출 기가 막히게 하고 막 음악 기가 막히는 걸 때려 넣고 하니까는 약간 색다른 맛이 있었어요. 진짜. 영화 보면서 약간 이런 감상을 한 건 또 처음이었습니다. 애니스러운데 영화스럽다. 나한테는 이게 최고의 애니메이션 실사화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는 저는 다 재밌었어요. 뭐 사람들 막 말하듯 아니 거인이 저렇게 빠른데 안 잡히는 게 말이 되냐. 뭐 저도 뭐 약간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긴장감 넘치게 연출 잘했다 싶기도 했고요. 뭐 해수리 아저씨 응가 얘기하는 장면에서는 그것도 타이밍 괜찮았다 생각해요. 약간 앞뒤로 액션 가득 차 있잖아. 앞에는 이제 도심에서 뒤에서 뭐 산에서 고속도로에서 근데 약간 부근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부근한 얘기로 길게 하니까 약간 긴장감이 좀 풀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영화 감독 중에 그 타란티노라는 감독이 있거든요. 이 감독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 영화 좋아하는 이유가 그 중간에 진짜 영화랑 관련 전혀 없는 뜬금없는 대화를 그 감독이 되게 많이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은 저는 오히려 그 뜬금없는 부분이야말로 약간 좀 영화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영화랑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인물들도 감독이 설정한 것 같고 뭔가 좀 스토리의 재료로서 좀 돌아가는 느낌인데 갑자기 인물이 뜬금없는 대화를 해버리니까 약간 인물이 살아있다는 느낌? 약간 영화적 장치가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사람 넣었다는 느낌?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애초에 그걸 좀 좋아해서. 근데 물론 좀 소재가 더러워서 그거 왜 넣었냐 하는 분들도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굳이 똥으로 했어야 됐나? 약간 이런 거죠. 근데 문제가 있긴 해. 영화가. 일단은 제일 큰 게 저는 CG라 느꼈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죠. CG는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웠다. 어. 제가 민감한 걸 수도 있는데 그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박자감? 이게 진짜 저는 잘 안 맞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촬영 단계랑 CG 이제 입히는 단계랑 좀 다르니까 세밀하게 조정하기 어려운 거 알겠거든요. 근데 그 액션 집중에 방해가 될 정도로 안 맞은 부분들이 있었다라고도 생각하긴 해요. 뭐 들어보니까 대낮에 이제 괴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CG가. 뭐 봉준호 감독님 괴물 정도? 근데 그래서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그 현실적인 괴물 피부 구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예산의 문제이긴 했겠지만 영화 때깔이 좋은 만큼 CG가 딸리는 게 오히려 부각이 돼가지고 좀 아쉬웠다. 두 번째 스토리죠. 사실 이 영화가 스토리가 있을 수가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한 영화의 시간으로 한 11시쯤인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인공 등장하죠. 황정민 씨 등장해서 이제 저녁 노을 질 때쯤 영화 끝나요. 그러니까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을 영화로 만든 거야. 막말로 지금 영상 찍고 있는 내 앞에 외계인 등장시켜도 하루 동안 스토리나 개연성 뽑기 쉽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약간 아니 그러면은 이 돈 들여가지고 도대체 왜 개연성이고 뭐고 없게 하루 동안 분량을 영화로 만들었냐 할 수 있잖아. 저는 근데 이게 호불호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이게 생각해볼 거리가 나온다고도 생각해요. 여기서 보통 이제 막 하루 동안 영화 만든 거 생각해보면은 뭐 부산행 있고 뭐 더 테러 라이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영화들이 이제 하루 동안 일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보통 이렇게 하루 동안 일을 영화로 만들 때 의도가 뭐냐면은 약간 그 시간의 농도를 높이고 싶어서란 말이야. 뭐 액션의 농도를 높인다든지 뭐 주인공 심리 묘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한다든지. 액션의 농도가 높은 건 맞아요. 액션의 농도가 굉장히 높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영화가 또 애니스럽기도 해,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심리 묘사가 보통 영화보다 더 안 된 것도 맞다 생각해요. 그나마 주인공 범성 말고는. 주인공은 이제 뭐 무서워도 하고 뭐 근데 뭐 하고는 싶어 하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막상 외계인 보니까 좀 동정심도 가지게 되고 이제 저희가 약간 그나마 이제 입체성을 부여하고 공감할 여지가 좀 많은 캐릭터죠. 범석 한 명만. 다른 사람들은 딱히 없어. 근데 나는 여기서 깨달았다 이거지. 이 영화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다. 저희는 이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관객들이 사람들이잖아요. 약간 범석처럼 요즘 뭐 SNS 보면은 뭐 이란 전쟁이니 뭐 각종 정치 뉴스 뭐 코스피니 뭐니 하면서 경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거대한 정보들이 그러니까 원튼 원치 않든 흘러 들어온단 말이야. 얘네들이 바로 외계인인 거야. 우리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해석도 하고 공감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맞춰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일단 달려야 돼. 하루하루 달리고 하루하루 나아가야 돼. 약간 우린 범석인 거지. 그럼 이제 성애는 뭐냐? 그 여자 순경은 뭐냐? 말투 이상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넷 댓글에서 흔하게 보는 외국인 댓글이다. 외국인 댓글이다. 외국인 댓글 번역하면 말투 이상하거든요. 뭔가 뭐 화난 것 같기도 하고 해수리 아저씨 해수리 아저씨는 그거지. 인터넷 하다 보면은 약간 전문가들 있잖아. 잘 모르는 분야기도 하고 앞으로도 모를 분야기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다. 사람들이 해수리 아저씨가 맞다고 하면 맞듯이 우리도 일단 믿고 따르는 어떤 뭐 계정이나 사람들이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욕하죠. 진짜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칭찬을 받는구나. 실제로 해수리 아저씨는 응가를 싸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신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있죠. 그 괴물 쫓다가 만나는 활든 아저씨. 그냥 그 무능력한 이기적인 활든 아저씨 있잖아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아저씨 뭐냐? 그 사람은 릴스랑 쇼츠입니다. 이제 주인공도 솔직히 그 아저씨 능력 없는 거 알거든요. 하등 쓸데없는 거 다 알거든. 근데 왜 영화과까지 함께 하느냐? 외로우니까. 혼자 다니기 무서우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쓸데없는 릴스와 쇼츠를 끊지 못하는 이유다. 그 목수? 그 목수는 얘는 약간 가계정 댓글이다. 그 약간 평소에는 이제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하지 못할 말들 얘는 다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외계인 아기를 죽이고도 가책이 없는 모습이라든가 뭐 성기한테 질투를 느껴가지고 뭐 고양이 피한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나 그냥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추악한 감정을 익명의 가면 뒤에 드러내기 시작한 그런 가계정들이다. 뭐 그럼 이제 마지막
외계인들끼리 약간 서로 대화하는 것도 이제 대충 이해가 되죠. 우리가 외계인을 이해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무섭듯 외계인도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다. 답이 없는 거다. SNS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흘러 넘쳐오지만 그냥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심지어 사건의 당사자조차. 일단 그럼에도 우린 달린다 이거지. 억지긴 한데 그냥 대충 들어봐서 얘기해봤어요. 뭐 어쨌든 저는 영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뭐 100% 만족했냐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아쉬운 부분이 진짜 많긴 했어요. 뭐 CG라든지 뭐 등장인물 설정이라든지 중간중간 빠진 부분이라든지. 하지만 저에게 이런 경험을 시켜준 영화는 단연코 호프가 처음이다. 그래서 좋았다. 한 줄 평. 한 줄 평은 애니메이션 실사화는 이렇게. 아, 성기는 왜 안 죽냐? 아, 얘는 무조건 외계인 피 섞여 있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심장 얘기하잖아, 외계인들끼리. 뭐 심장이 뭐가 있든 뭐 피가 섞였든 뭐가 있는 거야, 무조건. 아, 얘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그 장군님이 굳이 대화하려고 하잖아, 외계인 장군님이. 거기서부터 이상한데 마지막에 뭐 표지판에 치웠는데도 멀쩡하고. 근데 그것도 굳이 보여주고. 무조건 외계인 뭐 있는 거죠. 감독님이 지구인이라고 했다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인이 미국 한국 혼혈이라고 해서 한국인 아닙니까? 미국 한국 혼혈이어도 한국인은 한국인이다. 외계인 지구인 혼혈이어도 지구인은 지구인이다. 음.